안녕하세요.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입니다. 첫 영상으로서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리모델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 중축을 하는 방식이 있고, 수직 증축을 하는 방식이 있고, 별동 중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기보다는 보통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하게 되는데, 수평 중축은 내가 살고 있는 전용 면적을 늘리거나 옆에 건물을 붙이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직 증축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에다가 두 개 내지 세 개의 층을 올리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별동 중축은 아파트의 빈 공간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일반 세대수를 마련하는 방식인데, 수평 중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전용 면적을 늘리기 때문에 내 집이 커지는 목적인 것이고, 수직 증축이나 별동 중축은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서 일반 분양을 하여 분담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에서 많은 아파트들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는 제도의 변경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증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예전에는 필로티 말고는 일반 수익중축을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2013년부터 세계층에 한해서 수익중축을 허용을 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가 과정에서 허가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 보니 최근에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수직중축을 시도하지 않고 수평중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의 허용 범위, 예전에는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세대 그대로 면적만 넓히는 것만 허용을 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 세대수의 10% 이내까지 세대수 증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2013년도 1년 만에 다시 15%까지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약 1100세대 가량의 일반 세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면적의 증축 허용 범위, 예전에 리모델링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30%까지만 용적률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이제 85제곱미터 미만, 보통 이제 9평 수준이죠.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32평 미만에 대해서는 4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늘어난 용적률을 이용을 해서 나의 전용 면적을 늘리고 일반 분양을 해서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 예전에는 20년이었습니다. 근데 2007년부터는 15년만 지나도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법적 규제가 굉장히 완화된 상태고, 그 완화된 법적 환경을 토대로 해서 최근에 서울과 경남, 부산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트로시티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시티는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 세대의 아파트에 비해서는 콘크리트 자체의 물리적 노후화는 문제가 덜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붕이나 외벽, 계단실, 눈으로 보이는 마감 상태는 굉장히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고, 세대 내 난방 배관,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설비 자체도 많이 나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 전기 소방 설비, 변전 설비도 예전의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현재에 맞지 않는 상태고, 특히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90년대 지었던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전기를 쓰는 용량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어컨 사용량도 적었고, 현재는 에어컨이 각 방마다 많이 설치가 된 상태고, 주방에서도 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으로 많이 대체가 된 상태고요. TV도 많이 커졌고,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 전기 용량 자체가 예전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단기가 자주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노후화가 진행 중에 있고, 향후 10년 이내에는 이 주거 환경을 해칠 정도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동의 지붕 상태를 사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동을 좀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사진을 많이 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스팔트 싱글이라 해서 지붕 마감재가 있습니다. 마감재가 바람이 많이 부는 구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수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만 하더라도 10억 이상의 금액이 드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포함해서 많은 설비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보수 비용이 발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편의성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기술과 예전의 경제 성장에 맞춰서 시설 자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현재 기준으로는 편의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편의성이 가장 저하가 되는 요인은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입니다.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없는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 느끼는 부분이고, 지상에서 차량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제한점이 있고요. 그리고 1층이라는 그 넓은 공간 자체가 차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면에서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주차장도 걸어서 가고 1층도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겠지만, 현재 신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하로는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1층은 비워서 공원화합니다. 이 넓은 공간을 차로 채우기보다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이건 이제 장전 레미안의 예인데요. 보다시피 1층에 넓은 공간으로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상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건 비상용으로만 쓰는 것이고, 평소에는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들이고, 가운데에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모여서 모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다시피 쾌적한 환경으로 1층이 만들어져 있고, 밤에도 깨끗하고 밝고 안전한 환경으로서 주민들이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도 문화 수준이 향상을 하면서 많은 커뮤니티 시설의 필요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수요자 욕구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메트로시티는 몇 단계 뒤처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신축과 비교했을 때는 주민들이 눈길을 줄 수 없는 부분까지 와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 자체가 아파트의 가치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 모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얼마나 편리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냐가 그 아파트의 가치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장전 레미안의 케이스인데, 이 아파트도 몇 년 지나가다 보니까 약간 좀 유행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실내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이것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하드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시설만 업그레이드 한다면 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부에 이렇게 목욕탕, 사우나도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쉴 수 있는 키즈 카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넓고 쾌적하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커뮤니티가 이 실전 카페에 공유가 되었는데,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지만은 마치 호텔처럼 쾌적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게 현재 추세였고요. 이렇게 사우나는 기본이고 수영장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스팀 사우나까지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내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일반적인 티샷을 연습하는 공간이었다면, 현재는 이렇게 스크린 골프를 통해서 외부에 나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내부에서 충분히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했을 때 앞의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입니다. 노후화에 대해서 물리적인 보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보수, 편리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기능적인 보수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문화 수준의 향상한 만큼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아파트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준비 못하는 부분인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아파트 시설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 현재는 노인분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시설 자체가 현재의 신축에서는 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메트로시티 리모델링은 이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아파트 시설을 많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나의 전용 면적, 내가 살고 있는 면적 자체가 확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신축으로 변모하면서 주변의 신축하고 비교했을 때 처지지 않는 시장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축까지는
커뮤니티 시설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이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합니다. 미래의 커뮤니티는 이런 고령화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고 실버 세대 커뮤니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메트로시티 리모델링은 다른 신축과 다릅니다. 고령화 시대, 실버 세대도 신나게 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건강관리실로 만들 수가 있고요. 단순한 경로당이 아닌 사랑방 라운지, 건강관리실, 동호인실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턱을 최소한 무장의 공간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어르신들이 동물들이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발을 씻을 수 있는 펫바, 그렇죠? 동물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아파트 자체가 문화공간이고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축들은 이런 고령화 시대엔 대비가 없었지만 수년 내에 이런 시설 자체가 아파트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시티는 고령화 시대, 실버 세대를 대비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4평, 32평, 45평, 52평 이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이 합쳐진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주택법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30% 내지 40%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이용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전용 면적을 늘리고요. 현관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있는 주거 공용 면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평수를 이야기하는 32평, 45평 이런 공급 면적 자체가 리모델링 후에는 증가하게 됩니다. 20평대는 30평대가 될 수 있고 30평대는 40평대가 될 수 있고요. 40평대는 50평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재의 평수보다 한 단계 위의 평수로 아파트가 커집니다. 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신축하고 똑같은 편의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로서의 편의성을 올리면서 가치를 올릴 뿐만 아니고 자산 가치도 동시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 영상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재건축이 불가능한 이유라든지 여러 사례에 대한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주민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